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이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도 뭐 여러가지 종교활동하고 와서 여러가지 것들을 어제부터 이제 정리를 했던 것들을 주저줄로 썼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시장 및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뭘까? 이 부분이 핵심이죠. 네.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일단 의심이 된다. 이게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실적 시즌이 끝났죠. 그리고 다양한 두 개의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FOMC 회의하고 뭐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PI 발표가 끝이 났죠. 그렇다면 다음 이제 실적 발표가 27일날, 27일날 누가 있다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일날 발표인데, 이 전까지 한 10일 정도의 이제 공백 상태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가장 첫 번째 핵심이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뭘 사야 되는데, 과연 반도체는 올라갈 것인가? 반도체, 마이크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K푸드, K화장품, 그 중에서 K푸드를 쫓아갈 것인가. 김밥이 아주 새로운 먹는 반도체가 됐습니다. K 먹는 반도체, 바르는 반도체, 참 반도체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네, K푸드는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속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양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기존에 갔던 놈들이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놈, 새로운 어떤 놈이 또 올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금주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이다. CPI가 끝나고 FOMC가 끝나고 다음 27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한 10일간의 공백이 있다. 이 공백 동안 어떤 것이 갈 것인가. 두 번째, 가던 놈이 갈 것 같은데 정말 가는 놈이 갈 것이냐.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새로운 어떤 또 순환매로 뭔가가 돌아올 것 같은데 뭐가 또 순환매로 돌아올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이 세 가지의 키포인트를 맞춰서 간단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 금요일날, 네, 다시 한번 보면, 다우는 0.15% 하락, 나스닥은 0.12, S&P는 0.04, 이렇게 장이 끝이 났죠. 네, 어도비 시스템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드웨어에서 시장이 AI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장이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동안 전산센터를 만들고 HBM을 만들고 AI의 LLM 모델을 만들기 위한 GPU 가속기를 만들고 이런 하드웨어 구축이었는데, 일단 어도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애들, 소프트웨어, 여기에서 또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하드웨어는 워낙 시장이 작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엔비디아의 승리로 끝났다. 그 다음에 일부 TSMC와 SK하이닉스와 대만의 SK하이닉스, TS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만이 수혜를 봤다. 나머지들은 전부 흑살이 껍데기였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이걸 가지고 실제로 B2C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갈지 누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부분에 이제 핵심을 맞춰서 올 하반기 여름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죠. 그래서 금주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빅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 이 영원한 아주 주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수급부터 봅시다. 연초 이후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18.7조 원 수준이다. 18.7조 원.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 외국인 투자는 5월까지 반도체, 자동차,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금융업종이 끼었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5월 중순 이후 금리 인하의 해이론이 부각되고 미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일부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특이한 점은 연초 이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보통 원화가 약세일 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외국인 자금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들어왔다.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의 이유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달러 강세로 인한 영향이 크고 한국 기업의 실적이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외인 자금은 미국의 AI 관련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던 시점보다 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확대된 시점에 유입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 호조 기반,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입니다. 비다고 수출 호조. 그 다음에 미국 AI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던 시점보다는 미국 통화 완화 정책, 즉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하게 외국인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강세지만 향후에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그 수의 반대편에 환율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이익, 수출들이 증가할 수 있는데 배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호적인 5월 미국 CPI를 고려시 차주에도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뭐였냐? 결국 미국 자체의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국 이머징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성장 동력, 투자 포인트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했어야 되나? FOMC, WWDC 등 주요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AI 산업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들어간다. 동시에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일평균 수출액이 11.2%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호조. 다음에 K문화 관련 화장품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IT 부품 등 수출 단가가 개선되는 등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다. 몇 가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단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코스피 12개월 선행포는 9.9배, 2005년 이후 분포의 상위 54%, 이제 중간 정도 올라올 정도로 아직 저평가라는 거죠. 12개월 후행포는 14.5배, 2005년 이후 분포 상위는 147배. 네. 12개월 선행 PBR은 0.94배, 상위 72배, 12개월 후행 PBR은 0.98배, 분포 상위 77배. 아직도 뭔가 밸류에이션이 전평가 여유는 남아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퍼가 9.9배이니까 11배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관심업종은 반도체, 조선, 방산, 언디바이스 AI 관련 IT 부품 및 하드웨어, 그 다음에 K푸드, K코스메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K푸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외쳤는데 이 중에서 뭐 2차전지도 좀 올라가다 말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도 올라가다 말아버리고 K푸드하고 반도체는 좀 올라가는 모습 이 정도였는데 K푸드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과 다른 데서 지금 대박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번 주 주간 주요 이벤트를 한번 봅시다. 중국 5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6월 17일 발표가 있다. G7 정상회의 6월 17일에서 19일,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6월 18일,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금리 인하 가능성,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6월 18일, 미국 5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6월 18일, 패트릭 하커가 6월 18일 연설, 미국 준틴스 휴장, 오스틴 굴스비 연설, 영국 5월 소비자 물가 19일, 영국 BOE 통화정책, 미국 6월 제조 및 서비스 PMI 지수, 토마스 바킨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중국의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하고 미국 5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이 정도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이유가 뭐냐, 대체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도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시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매가 빨리 도는 이유,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도는 게 벌써 6개월째 되는데 국내 시장은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주요 매크로 이벤트를 무난히 소화했지만 뚜렷한 대형 주도주가 부재하다. 뚜렷한 대형 주도주 부재.
두 번째로 글로벌 AI 전쟁의 수혜가 일부 D램 반도체, 그것도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몇 개만으로 좁혀지면서 낙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나마 이들의 부가가치도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적 모순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그 전방산업이 죽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세 번째,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취약한 어떤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산업 구조. 그렇죠? 네. 국가 한계성이 노출되어 있다. 네 번째, 정부의 무능과 부재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네. 밸류업 정책 하나 만드는 것도 벌써 몇 개월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크게 육성을 해서 보조금을 확실히 주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이후에 2차 전지 산업이 저렇게 박살이 나 있는데 뭔가 대안도 없는 거고, 뭔가 이 다음에 먹을 미래 먹거리를 전혀 준비치 않는 이 정부의 무능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2차 전지의 침체 노이즈와 삼성 반도체의 저급한 실력 노출, 그리고 SK 하이닉스 리더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 송사도 악재로 작용을 했다. 여섯 번째, 돈이 글로벌 K 음식과 문화 등 성장성 섹터로 몰리고 있으나 이들 섹터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섹터는 아니다는 거죠. 김이 우리를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화장품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냉동김밥이 핫도그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주요 섹터가 아니고 맛배기일 뿐이다. 지나가는. 무엇보다도 또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정치적 방향성, 산업 구조, 호불호영에 대한 산업 구조에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이 출렁출렁하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현재 빠른 순환매로 돈이 어느 한쪽에 미국처럼 AI나 투자할 만한 큰 기업이 있는 이런 쪽에 머물리지 않고 한국은 막 도는 것 같아. 전력기기, 전선, K김밥, K핫도그, 막걸리, 이제는 뭐 별군데로 다 도는 거죠. 네. 이렇게 닭고기까지 도는 그런 모습, 삼계탕까지 돌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너무 불안정한 거죠. 네. 우리의 미래는 아니다. 뭔가 시장을 이끌 만한 대형 우량주, 미래 먹거리에 큰 어떤 그 고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순환매 당첨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 키포인트다.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K김밥, K핫도그, 삼계탕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순환매 당첨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걸 참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 HBM 콜테스트가 6월 말 7월 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다면 삼성전자가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눈에 들어있고, 두 번째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 이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자동차는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의 전기차를 유럽이나 미국이 막고 있는데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한국 자동차는 올라가다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이후에 뭐가 갈 것이냐, 이 내부에서 또 도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일단 중요하고, 다음에 낙폭 과대주, 소외주 중에서 주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여러 소비 중에서 여행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행, 그렇죠? 일본 여행 같은 거, 올 여름에 크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또 이제 정말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뭐라 그러니까 듀티 프리샵 같은 것들, 그런 정도는 또 해볼 만하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업종, 이 정도는 좀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막상 지금 우리 눈에 가시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만한 것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삼성전자는 오케이. 삼성전자는 자체 HBM의 수혜주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 바닥 탈출, 8만 원대에 올라올 가능성, 8만 원대를 뚫고 HBM이 성공이 된다면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갈 가능성, 운 좋으면 10만 원까지 간다면 우리는 3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7일날 바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그 전에 배팅을 해야 되죠. 마이크론을 사든지 다음에 마이크론과 관련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을 사든지 배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상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면 팔아야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HBM 콜 테스트 통과 소식도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로 2분기이고 자국 회계 기준 3분기인데 지난 1분기 미국 기준 2분기 실적을 발표보면 빠르게 좋아지는 실적이 나타나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미국 회계 기준 2분기 실적은 소폭 흑자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적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소폭 적자를 예상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3분기 가이던스는 아주 높게 줬죠. 시장의 기대치인 주당 24센트 이익 대비 더 높은 38에서 52센트의 이익을 제시했다. 주당 수익을 38에서 52센트. 그렇다 52센트를 넘어가든지 52센트에 근접하면은 서프라이즈인데 52센트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크론. 현재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실제는 가이던스의 하단보다는 상단에 꽂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2센트 근처에.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배경은 AI 수요죠.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도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에 배팅을 해서 실적 발표가 돼서 크게 오르면 파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보면 매출은 64억 달러에서 68억 달러. 컨센서스는 6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GPM 마진은 20.4%. 20.4%. 네. 그렇게 EPS는 컨센서스는 0.38센트에서 0.52 달러. 컨센서스 0.09센트인데 38에서 52센트. 거의 52센트를 넘느냐, 68억 달러를 넘느냐.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핵심이다. 68억 달러, 52센트.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68억 달러, 52센트. 네, 주당 영업이 52센트, 매출액 68억 달러를 넘느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다.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7일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7일날부터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 실적도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살만하고 22만원대에 있는 SK하이닉스도 25만원까지 보고 살만하고 다음에 9만원 보고 삼성전자도 살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음식료는 추가로 가는 것인가? 음식료는 추가로 가는 것인가? 우리의 다음 관심은 음식료는 더 가는 것인가? 네, 더 가는 것인가? 음식료 기업의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올랐지만 주가 상승액이 더 있다고 보는 시각의 논리는 뭐냐? 최근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을 보면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죠. 네, 12개월 선행 퍼가 10배로 크게 부담이 아닌 구간에 있다. 지난 20년간 음식료 퍼가 13.4배였으니까 앞으로 30%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료 업종은 본래 안정적인 실적을 낸다는 점에서 코스피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죠. 퍼가 높았습니다. 최근 음식료 업종 지수 상승은 2011년, 12년 리레이팅 시기와 유사한데 당시 판가 인상과 해외 수출 확대로 이때 먹었던 초코파이 같은 것들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오리온 같은 것들 다시 보자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좀 잘 팔린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오리온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오리온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과 12년 음식료 업종 수익률은 각각 22.6, 25.6 코스피 수익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평균퍼는 13.4배, 지금은 10배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리레이팅 시기를 감안할 때 추가 밸류에이션 상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라니냐와 남이냐, 해민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은 변수 중에 하나이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광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음식료 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가장 큰 리스크이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라니니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라니니아가 발생해서 곡물 가격이 치고 올라오면은 이제 가격의 전간을 할 수 있으면서 해지는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곡물 가격이 기초 가격이 기초 수급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야 돼. 원가 부담에 따른 매출 총이익은 나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국내보다는 가격 전가가 용이한 해외에서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 다시 한번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S&D, 우양, 사조대림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S&D하고 지금 우양을 미루고 있는데 이제 사조대림도 밀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거리가 2차 전지를 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2차 전지.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프죠. 지난주 이제 우리 주말에는 그 전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인데, 트럼프의 노이즈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리는 그러한 상황. 2차 전지는 다시 하락할 것인가? 트럼프의 이 오럴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죠. 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원점으로 돌려버리겠다는 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모든 의무는 미친 짓이다. 아주 아니면 백도인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줬는데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해석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차에게 그렇게까지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관세가 물려서 이제 때릴 만한 것을 다 때렸다. 또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헝가리 등 동유럽에 이제 자동차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 물론 건설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건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동유럽에서는 땡큐죠. 네. 어제 이제 뉴스 보니까 유럽의 여러 무역항에 중국 전기차들이 안 팔려가지고 막 쌓여있는 모습으로 살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길게 보면 모든 리스크는 다 오히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위에도 또 보면은 아직도 에코프로, BM, LNF 모든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것들 여러 노이즈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너무 우리가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국물을 마신 게 아니었는가. 대주전자처럼 실리콘 응급제 정도는 좀 더 섞을 수 있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2분기 실적이 아주 테러블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3분기에 4분기에 돌았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추가로 늪속으로 좀 오르다마는 모습이 나타날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2차전지를 이번 주에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지 않는다. 발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제약 바이오주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주간 수익률로 바이오텍은 0.28% 마이너스, 의료기기가 0.17%, 제약은 0.31% 올랐다. 종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오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스코 이후 대양 제약사 부분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아스코 이후에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닐리 주가가 상승세가 일어났는데, 이게 제약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 견인을 했다.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닐리의 핵심은 뭐냐? 바로 비만 치료제. 일라이닐리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 중국 승인 등 비만 치료제 판매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FDA 자문위원회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장일치 승인을 공고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만, 당뇨에 대한 중국 승인,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일라이닐리가 거의 $900까지 왔다. 일라이닐리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자문위원회 만장일치 승인 공고를 획득했습니다. 향후 바이전하고 에자이의 레킨비와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레켄비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전하고 에자이라는 회사가 만든 레켄비,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암젠의 현재 주가는 $301죠. 네, $301. 올해 하반기 비만약 마리타이드 임상 2상 결과가 있고,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안정적인 매출, 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델라트 가성 승인데 향후에 매출 감소 리스크가 완화등이다. 암젠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전과 에자이의 레켄비,
그리고 일라인 딜레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 다음에 당뇨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21일 미국 당뇨학회 차주 당뇨 및 비만 치료제가 열리죠. 다음 의료기기 기업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뭔가 의료기기를 사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사버린다. 이번 당뇨학회에서 메시 적응증 임상 결과가 제약바이오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메시는 우리 이제 지방간 치료제이죠. 네, 지방간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야. CGM 관련 기업들은 높은 경쟁 강도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 중이다. 자동 인슐린 펌프는 메트로닉이 M&A로 인슐렛의 독점을 끝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네, 저걸로 뭐 하나 기업이 아주 뭐 박살 이오테크닉스라는 아니라 우리나라에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가 아주 박살이 났죠.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뇨,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레켄비아 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예?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오플로, 네, 메트로닉과 이오플로 M&A 재부상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제 이오플로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죠.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차소제 개발 투수 머크, 경구용 비만 치료제 누구? 우리의 알테오젠. 아스트라제네카 2형 당뇨 치료제 포시카, 소화장뇨 치료제 FDA 승인. 노보노디스크 미국 상원 비만약 인하 관련 소환장 검토. 뭐 약제도 있네요. 네. 하지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죠. 네, 알츠하이머, 당뇨, 비만, 마시, 그다음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이 도난에 나온 일라인 릴리의 뭔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름이 도난에 나오면 인산 3상에 와 있는데, 도난에가 레켄비도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새롭게 시장에 떠오르고 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SC 제형 투약 승인 이런 것들로 가니까 우리 알테오전의 생각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혜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국 소비주를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롭게 중국 소비주. 최근 주가가 다시 주춤한 이유를 보면 아스크 이후에 이제 저것이 없었고, 우리가 중국 소비재를 한번 보면 아까는 제약바이오 이야기였고, 이번 주는 중국 소비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17일 중국 실물지표 발표가 예상이 돼 있죠. 중국 5월 소매 판매는 전년비 3% 성장으로 4월 2.3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다. 이러한 숫자들이 개선되어 나온다면 중국 소비주에 대한 시장에서 한번 올라올 것 같다. 소비 모멘텀이 6개월 만에 반등해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소비 판매 기저효과를 감안시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이 높다. 5월 기저효과 5.7%, 제조업 경기 수출 모멘텀이 회복이 뚜렷한 가운데 소비 모멘텀 회복까지 가세한다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올라올다. 화장품, 여행, 뭐 카지노, 뭐 이런 항공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중국이 완전히 경제가 무너졌다. 지방도시에는 돈이 아까워서 시외버스가 다니지 않을 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살벌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니 가보진 않았지만, 하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약 계속 놔둔다면 중국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가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데 이제 미국의 추가적인 견제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심적 센터를 갉아먹기 때문에 중국은 차라리 AI 반도체 이런 쪽보다는 소비재주,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비재주, 이런 소비재주들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중국 소비재는 3.0%로 좀 올라오고, 반면 중국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은 하락하는 모습, 반대로 소매 판매는 올라오는 모습, 소비재 관련주들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결론으로 갑시다. 빠른 순환 매장에서 관심 종목이 좋은 가격에 봤을 때 매수하는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나 말하는 소리죠. 반대로 이격이 벌어지면서 과매수가 발생할 경우 비중을 축소하는 탄력적 매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무한정 빠지거나 오르지는 못한다. 따라서 대표 섹터를 4, 5개로 압축하고 그 섹터 내의 종목을 한 종목씩 두 종목씩 고루 분산하여 대표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대표 종목. 목표 가격 도도시 칼같이 줄이고 또 다른 섹터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이렇게 해서 섹터 서너 개, 4개 정도로 압축, 4, 5개로 대표 종목을 사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팔고 또 순환매로 뭐가 올지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걸 쫓아가는 거,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다. 지지난처럼 제가 반도체 너무 좋아해서 반도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밀어떨었다가 우리가 이제 화장품도 좀 잃고 전력주도 좀 잃고 전선주도 많이 잃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순환매를 이기는 좋은 방법은 순환매에 빨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태우는 것이다. 이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화장품, K김밥, 음식료,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돌아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저는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데 조선주 같은 것도 좀 보는 사람도 있고 화학주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반도체,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코스메틱,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한번 더 올라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4, 5개를 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주 6월 18일 소매 판매 미 산업 생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죠. 네. 19일은 베테랑스 데이로 이제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거죠. 우리 6월 6일 현충일과 같은 것들 쉬었고 6월 19일에서 20일 인배터리 유럽이 있고 6월 20일 선물 옵션 만기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있네요. 6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6월 27일 목요일 이게 중요하니까 미리 여기서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카페 주소입니다.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카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성을 치고 들어오십시오. 오늘 한 10종목 제가 올려놓고 왔으니까 이 종목들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입니다. 반드시 심중에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여전히 여러 의문들이 있는데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올라갔던 애들이 순환매로 돌고 더 올라간 놈만 더 올라가는 그러한 강자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양육강 시기의 주식 종목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27일 마이크론을 대비해서 마이크론 자체를 사도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순환 관련된 서프라이즈인 종목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즐겁고 돈 버는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